자,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곳에서도 적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사건 그리고 배경 20% 문제 상황이죠. 한 은행에서 내가 현장 실습을 하면서 스마트 뱅킹을 깔아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하는 업무죠. 그러나 전통시장과 구시가지에 위치한 영업점 특성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다. 나의 차별화된 행동. 우선 앱을 설치해드리기 이전에 어르신들께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용법까지 다 성의 있게 찬찬히 알려드렸다. 이 영업점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직원이 있다고 소문나서 당초 30개를 넘어 50개까지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나는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의 있게 업무를 수행하면 어떤 곳에서도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구체적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가 막 성의 있게 천천히 알려드리는 거. 갑자기 너무 가식적이죠?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치관이거든요. 잘 보세요. 똑같죠? 실제로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난 우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게 나의 가치관인 거죠. 내가 키맨을 맡았던 이유인 거예요. 내 행동의 어떤 원칙, 가치관, 그쵸? 신뢰 혹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차별화된 행동. 우선 어른들은 와이파이를 켜는 법부터 잘 모르신다라는 걸 파악했고 얼마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메신저 사용법까지 다 성의 있게 찬찬히 알려드렸다. 이제 앞에 뒤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난 이걸 잘했어요, 이걸 내가 해결했어요를 어필하시기 이전에 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항상 아니면 민폐는 끼치지 않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막 실패 경험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멘붕이 와요. 실패 경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앞에 에피소드를 충분히 이제 약간 편집해서 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세요. 샘플이죠. 난 어떤 곳에서도 적응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보탬이 된 나는 실패 경험이 있다. 구조화 면접 대비죠. 실제 한 은행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스마트 뱅킹을 깔아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전통시장과 구시가지에 위치한 영업점 특성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똑같죠? 나는 은행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을 어필하기만 하면서 결국 관심을 사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사은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앱을 설치하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구성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영업점 방문하시는 분들께 매일 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했다. 예상과는 다르게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들마저도 사은품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앱을 설치할 용의는 없었고 목표치였던 30개 중 3개만 설치했다. 알고 보니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방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스마트 뱅킹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후 다름을 인정하고 이러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겠죠. 이 어떤 식으로 그럼 성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구조화 면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하나를 에피소드를 만드셔서 앞에 구성대로 만드시는 거죠. 세팅을 하셔서 요거에 조금 더 파생되는 실패했던 경험이나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 다 포함되겠죠. 그럼 방금 이 성취했던 경험, 애프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은행에서 현장 실습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 본인이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이런 것들 다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도 마찬가지로 실수했던 경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험,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구조화 면접은 결국 질문에 있어서는 70%는 차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슈퍼패스에 쓴 분들은 그 올리브 영업점 내에서의 경험을 물어보실 수밖에 없고요. 꼭 슈퍼패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관 경험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필을 잘 하실 수 있겠죠. 결국 진상 고객이나 실제로 일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100%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미리 구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항상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치관이 있다면 이게 실제로 내가 강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거죠. 에피소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올리브영이다 라고 가시는 게 지원 동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주체는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순히 이 화장품이 좋아서 내가 뭐 식품이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실제로 나는 예를 들어 현실에 안주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치면 나는 현실에 안주하는 걸 싫어하고 계속 도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인턴 할 때도 진짜 사람들 다 경청해 가면서 규정 다 준수해 가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완전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 나는 이렇게 항상 도전하는 나의 에너지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알고 있는데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상대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섹션을 다르게 하고 계속해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까지 H&B에 있어서는 가장 독보적이다. 나는 내 능력을 가장 많이 평가해주고 잘 부합할 수 있는 곳이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원 동기 세팅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직무도 마찬가지죠. 내 경험, 지식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직무다라고 가시는 거죠.